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피부의 모습 피알람 김홍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? 요즘 또 나이가 드니까 약간 뭐랄까 피부가 좀 푸석거린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뭐지? 그리고 화장품을 늘 썼는데도 뭐지? 약간 이 푸석한 느낌? 예,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평상시와 다를 건 없는데 뭔가 피부가 어두워져 보이고 뭔가 피곤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, 저도 좀 고민을 해봤죠. 저도 피부과 전문이지만 제 피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해죠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생활 습관이 바뀐 것도 아니야. 최근에 운동은 조금 많이 해서 좀 피곤한 건 있었어요. 뭐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, 뭐 화장품을 늘 쓰던 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뭔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좀 밟아야겠다. 자, 그럼 뭐 어떻게 했느냐? 바로 레티젠입니다. 그쵸. 레티젠을 제가 그래도 꽤 많은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좀 했는데,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, 이게 옛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광주사나 이런 것과 또 개념이 좀 달라요. 이거는 필러의 개념보다는 스킨 부스트의 개념이 강하거든요. 지금 현재 시중에 상당히 많은 콜라겐 주사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, 그 중에서 조금 독특한 형태예요. 왜냐면 다른 건 약간 색이 좀 하얗고 좀 불투명한 패턴을 보인다면, 이 레티젠은 조금 투명하거든요. 투명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아주 피부 표면에 얇게 깔아서 그냥 정말로 그 피부 컨디션 자체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스킨 부스터, 주사가 가능한 스킨 부스터의 개념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죠. 화장품으로 콜라겐을 침투시켜서 좋아지게 만들어준다는 건 너무 제한적인 이야기고, 실제로 꾸준히 그 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, 자, 그렇다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우리가 피부를 봤을 때 표피 바로 아래에 있는 진피의 가장 상층부, 유두진피에는 아주 야들야들한 콜라겐, 정말 부드러운 형태의 콜라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망상진피라고 좀 깊게 들어갈수록 단단한, 아주 얽혀있고 되게 질긴 형태의 콜라겐들이 아래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. 우리가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거나 어떤 시술을 했을 때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싶고, 되게 피부가 약간 아기 피부처럼 바뀌고 싶고, 뭔가 좀 더 상당히 조금 영해 보이는 느낌으로 바꾸려면 볼륨 자체가 적을 때는 깊은 쪽을 타겟을 하는 게 맞지만, 뭔가 이런 컨디션을 회복하는 쪽에서는 피부의 상층부, 그러니까 진피의 상층부인 유두진피를 자극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근데 이 부분은 물론 화장품을 써서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양이 정말 미비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떤 리밋을 넘겨야 되잖아요. 그 부분을 화장품으로만 해결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범위가 넘어서면 반드시 어떤 시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죠. 콜라겐, 여러분 콜라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머릿속에 딱 정확한 용어는 콜라겐은 교원섬유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냥 실타래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실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 가닥으로 꼬은 거야. 세 가닥을 하나로 꼬은 거죠. 세 가닥을 하나로 꼬은 거. 이렇게 세 가닥을 하나로 꼬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. 이렇게. 그게 콜라겐입니다. 그래서 삼배 옷 있죠. 삼배 옷 보면 그 촘촘하게 그 면직물이, 이거 좀 정형화된 형태지만 그게 상당히 비정형화된 되게 불규칙한 패턴의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공간에 3D 구조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. 실제로 우리가 콜라겐 주사를 피부 안에 주사를 했을 때,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, 그러니까 똑같은 콜라겐 섬유가 들어오는 거니까 실제로 피부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죠. 자, 이런 콜라겐은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을 쓰기는 지금 힘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, 과거에는 소를 이용한 필러를 참 많이 썼거든요. 근데 이거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알러지 반응도 좀 있고 좀 불편한 거예요. 한 3% 정도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끔 하기 위해 어떤 걸 쓰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포르사인, 돼지의 피부를 이용을 한 건데, 돼지 피부가 사람하고 소, 사람하고 돼지 간의 유전자에 대한 좀 일정한 관계를 보는 것들을 보면요, 훨씬 더 돼지 쪽이 적합하다는 거죠. 그래서 콜라겐에 대한 유전자가 98%가 일치합니다. 그래서 물론 2%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, 우리가 뭐 심장 이식이라든지 장기 이식을 할 때 돼지로부터 어떤 그렇게 해서 장기를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 있죠. 다른 종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알러지나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낮은 걸로 되어 있죠. 그래서 그 추출하는 방식에서 뭐가 문제냐면, 알러지 반응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는
끝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N터미널, C터미널이라고 하는 끝부분이 있는데 그 끝부분을 효소로 펩신이라는 효소로 처리를 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콜라겐 그 번들 그 자체만 남게 되거든요. 그 형태를 우리가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이 콜라겐 형태로 주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콜라겐은 초반에 좀 걱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되진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간혹 이제 조금 반응이 좀 뒤늦게 약간 염증 반응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이 역시 약으로 보통 다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고요.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. 하지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부작용을 봤을 때는 생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물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생각보다 너무 피부에도 환자분들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반응들에 대한 느낌이 좋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시술을 좀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셀프로 시술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레티젠인데요. 이게 이제 더블 타이트라고 하는 장비인데요. 이게 장비가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보면 안에 있어요. 앞에가 바늘이 있고 이 바늘 앞에 이제 바늘이 있고 나가면 주사가 나가면 이렇게 약물이 분사가 됩니다. 이제 그 방법으로 해서 그냥 시술을 할 거고요. 시술은 뭐 너무 심플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또 저의 셀프 시술 타임. 이런 느낌이구나. 이게 열자극이 들어가니까 그 뒤에 따끔하게 뜨거운 열감이 동시에 옵니다. 막 되게 뜨겁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. 조금 좀 뜨겁네? 따갑네? 이 정도면 뭐 시술이 되게 아프거나 불편한 시술은 아닌데 더블 타이트를 이용한 레티젠 시술을 보고 계시는데요. 뭐 사실은 되게 시술은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 이걸 촘촘하게 시술을 해야 돼서요. 자, 시술이 끝났습니다. 저 얼굴 지금 보면 바늘만 들어가면 이렇게 붉은 게 없고요. 바늘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고주파가 열이 나오니까 그 부분 바늘 들어간 자리가 이렇게 빨개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감도 있어요. 되게 화끈화끈 거리는 열감도 좀 있고요. 269, 오늘 지금 제가 샷을 269를 했고요.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의 시간이 시술이 다 끝나고요. 어때요? 지금 제가 여기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 상태에서 한 3, 4시간만 지나면요. 전혀 표가 안 나고요. 여성분들은 조금 표가 조금 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약간 붓기는 하는 게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, 곧 혹시 몰라서 제가 3일 정도는 메이크업을 좀 피하세요라고 하지만, 오늘 저녁 때면 이 바늘 자국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가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죠. 짠! 자, 시술 후에 너무 효과음이 강했나요? 시술 후에 이렇게 또 얼굴이 좀 달라진 제 얼굴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히 좋았어요. 확실히 좀 탱글탱글하고 광도 좀 나고 정말 그냥 우리 쫀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. 뭔가 되게 탄력성 있는 피부로 좀 바뀐 느낌이 드는 겁니다. 뭔가 요철이 안 좋거나 뭔가 살짝 잔주름 같이 뭔가 볼륨이 꺼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런 콜라겐 주사가 안쪽에서 딱 콜라겐을 채워주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가 상당히 매끈해지는 효과, 그리고 상당히 이것들이 유지가 잘 되면서 피부가 되게 튼튼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쫀쫀해지니까 상당히 피부가 느슨해지고 늘어진 느낌이 아니라 평평해지고 되게 탄력이 있는 피부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정말 통 치면 통 하고 튕겨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. 그런 느낌. 되게 탄력적이고 쫀쫀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참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은 잘 못 느끼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시술할 때 확 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. 왜냐하면 물광주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이 물론 들어가서 피부 표면을 되게 글래시, 되게 반짝반짝 광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금방 그 수도는 사라지게 되고요. 그리고 두 번, 세 번, 네 번 반복한다 하더라도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는 느낌이 좀 강한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점점 피부 상태가 되게 매끈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래서 콜라겐,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들어간 콜라겐이 다른 거니까 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. 아미노산 비율 자체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몇 개 가량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대부분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되게 그 일치하는 부분들끼리 어떤 서로가 서로의 수용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결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도 붙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우리 피부에 있는 섬유화 세포와도 붙을 수도 있고요. 이런 붙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
피부에 하나 있는 피부처럼 만들어지게 되고요. 두 번째는 그렇게 붙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또 세포 신호가 또 전달되면서 또 콜라겐을 또 더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효능도 생기고 있다는 것들이 동물 실험으로서는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콜라겐을 주사를 했더니 콜라겐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콜라겐이 더 많이 합성되고 좋은 콜라겐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동물 실험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좀 질긴 피부가 아니라 부드러운 형태의 피부가 생긴다는 느낌은 아마도 콜라겐 1, 3가 전부 다 같이 늘어나면서 애기 피부가 같은 그런 콜라겐으로 점점점 만들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동물 실험을 토대로 좀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막 이런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콜라겐을 주사했을 때 그 효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요즘 환자분들 중에 간혹 얘기하시더라고요. 원장님 피부 너무 좋아지셨어요. 뭐죠? 뭐 하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기분 좋더라고요.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런 콜라겐을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쓰던 먹던 시술을 하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바로 비타민C. 제가 늘 강조하죠. 콜라겐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C고 이 비타민C가 피부에 들어오려면 상당히 고용량이 들어와야 다른 장기에 다 필수 장기에 다 가고 난 뒤에 남은 것들이 피부로 다 와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고용량을 복용을 꾸준하게 하시는 거 같이 하는 거 절대 잊지 않고 하시는 게 좋고 또 선크림 백날 잘 만들면 뭐예요 또 자외선으로 인해서 깨면 아무 소용 없잖아. 그래서 이런 선크림 바르는 거 이거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잘 하셔서 일단 또 좋은 피부 상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